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25분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화가 조금 늦었습니다. 빨리 진행해 볼게요.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단 보시면 별다른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였어요. 평상시. 나름 중요한 이벤트가 등장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변곡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증시가 좀 동조화되지 않겠느냐, 글로벌 증시가 커플링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시장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평상시에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각각 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시장의 큰 세계 증시의 어떤 상승세 자체 큰 흐름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 안에서 약한 친구들은 좀 죽고 강한 친구들은 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제각각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어젯밤 FOMC 회의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일단 조금은 더 지켜보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어떤 신호가 어젯밤에 분명히 등장을 하긴 한 거고 미국 증시 차원에서 혹은 금리의 차원에서 이벤트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그런 신호들은 등장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신호들을 확인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일단 좀 거쳐보자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는요. 하여튼 오늘부터 해서 좀 어떤 세계 증시의 동조화를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동조화는 없었다. 평상시대로 그냥 움직였다 이겁니다. FOMC 회의 내용 매파적이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는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는 충격을 받았지만은 아시아 증시는 별다른 충격 이런 거 없었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미국 증시는 지금 보시면은 어젯밤에 일단 오래간만에 좀 강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는 S&P, 나스닥, 러셀 다 세계 어떤 이런 양대 지수 혹은 3대 지수가 셋 다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잘 올라왔단 말입니다. 잘 올라오던 대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대장은 조금은 고개를 숙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대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신호의 등장 이런 식으로 일단 말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었고 신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조금 꺾일 수도 있는 아직까지 이것도 사실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작은 베팅의 근거 이 정도가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 확실한 신호다라고 그렇게 확정은 못 짓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근데 미국 증시는 이제 잘 올라갔으니까 한동안 잘 올라가다 지금 꺾일랑 말랑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한국 증시 이야기로 좀 갑자기 넘어가는데 한국 증시는 사실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 한참 잘 올라가고 있을 때 먼저 빠졌죠. 먼저 빠졌다가 반등 사이클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한국 증시는 오늘 반등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 증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강하게 상승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단기 바닥 근처야 라는 그런 신호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대장이 진짜 꺾이면서 한국 증시까지 이렇게 같이 내려앉히는 어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 증시 커플링 다 같이 하락으로 커플링이 나타날 것이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오늘 솔직히 코스피가 이런 악재를 딛고 저렇게 급등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르더라라는 거 확인이 필요하지만 하여튼 일단은 보이는 대로 보면 일단 믿을만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좀 더 할 건데 이 제법 의미가 있는 상승을 오늘 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중요한 때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면서 세계 증시가 동조화될 수도 있는 때니까 일단 한국 증시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진 말고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오늘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미국 증시의 어제 하락이 속임수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일단 우리는 체크해보자 이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어젯밤에 있었는데요. 물론 어젯밤 중요한 이벤트가 나오긴 나왔는데 얘가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당장 중요한 이벤트가 다 끝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 금요일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미국 고용지표까지 발표가 되는 등 여전히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은 조금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확인을 해보자고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진 말자 이겁니다. 월요일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어요. 이번 주가 중요한 주니까 하여튼 이번 주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바로 뭐 이번 주를 보고 판단할 건 없을 것 같다.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어떤 이벤트들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시간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좀 더 지켜볼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예, 그 논리 그대로 갑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점들, 야, 미국 증시가 진짜 꺾일까? 혹은 뭐 한국 증시가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할까?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놓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고, 장단기 금리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장단기 금리차를 사실 맨날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가끔 한 번씩 좀 보면 되는데, 마침 이제 중요한 이벤트도 있었고 하니까 좀 잠시 한 번쯤 보고 가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10년, 2년 보면 되겠죠? 10년, 2년 장단기 금리차 좀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그 10년, 2년 금리가 일단 장단기 금리가 일단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한동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흐름이 지금 쌍고점을 찍으면서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도 이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에 대한 어떤 큰 이런 힘 자체는 소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일단 쌍고점을 찍으면서 이 정상화의 힘은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속 얘가 이렇게 계속 역전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 정상화가 되긴 될 건데 정상화의 타이밍이 굉장히 좀 뒤로 느려졌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이 기술적인 이유, 얘가 쌍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좀 다른 이유들도 어젯밤에 좀 등장을 하긴 했죠.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계속해서 정상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공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수 없는 이유가 어젯밤에도 좀 등장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면 단기채 발행을 많이 늘리고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어떤 일이 나타나죠? 이 단기 금리를 많이 발행하니까 단기 금리는 고공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채권은 적게 발행하니까 장기 금리는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좀 약해지겠죠. 장기 채권 금리는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얘가 고공행진하고 얘는 상방이 제한돼 버리면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상화가 된다기보다는 옆으로 벨벨벨벨 기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좀 잘못하면 심지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 뭐 그런 걸 좀 늦춘다라고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늦춘다라고 하는 것도 단기 금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 금리는 아시다시피 연준의 통화 정책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데, 단기 금리가 기준 금리 인하 늦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도 좀 약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어떤 장기물 금리도 조금 떨어지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조금 좀 제한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큰 변화 없이 장단기 금리 차는 옆으로 벨벨벨 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전이 심화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장단기 금리 차의 이런 급격한 정상화보다는 일단 당분간 조금 더 옆으로 일단 기어가는 걸로, 당분간 좀 제한적인 이런 움직임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맨날 뭐 며칠마다 볼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인 흐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아시다시피 시장의 움직임은, 매일매일의 이런 움직임은 좀 생각보다 투기적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죠? 미국 증시가 그렇게 됐으면 한국 증시도 좀 약할 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 증시 오히려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투기성이라는 걸 좀 잠깐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사실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장단기 금리는 이렇게 옆으로 벨벨벨벨 길 수 있다라는 거긴 한데, 예상 외로 금리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실질적으로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지금 이제 3중 고점형, 다중 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못 가면 또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10년 선물이죠. 10년 국채 선물인데, 얘가 지금 어쩌면 3중 고점형을 찍고 여기서 만약 올라가지 못하면은 또 다시 어이없게 또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그런 투기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다. 지금은 물론 이제 어제 이렇게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어제 이 10년 선물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금리가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신호가 등장한 걸로 보일 수 있긴 있는데요. 이 신호가 등장한 게 이게 첫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은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어젯밤에 속임수였다면, 만약에 미국 증시의 하락이 진짜고 어젯밤 금리의 이런 하락이 속임수였다면, 그렇게 되면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뭐 금리도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시나리오는 좀 일단 시나리오는 좀 열어놓고 보자고요. 지금은 사실 뭐 무엇도 좀 안심을 하고 뭐라고 딱 이야기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FOMC 회의 아니면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이벤트는 딱 나왔는데, 이 이벤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 하루 됐단 말입니다. 하루. FOMC 회의가 미국 증시에 반영된 거는 고작 몇 시간에 불과한 거고, 이제 오늘 밤부터 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또 세력들이 싸울 거란 말이죠. 야, 이게 맞냐 이러면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싸울 거란 말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뭐 하나 좀 굳어진 게 없어요. 어제 미국 증시 어떤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다고 했지만, 불 들어온 지 지금 얼마 안 된 거란 말입니다. 어떤 그런 신호들이 진짜인지 우리는 좀 검증을 해볼 좀 그런 필요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이런 시나리오를 만약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옆으로 흘러간다면 뭐 주식시장도 편안하게 뭐 랠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뭐 금융시장의 실질적인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은 언제나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실질적인 움직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그죠? 미국 증시 하락 뭐 어떤 하락 전환으로서의 좀 작은 신호 정도가 좀 등장을 한 건데, 베팅의 근거 정도는 등장을 한 건데, 이런 것들 아직 굳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얘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돌다리 두드려보는, 물론 어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가지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가지시되 어떤 실존적인 투자에서 움직임 자체도 또 있는 그대로 또 보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정도로 일단 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구난방이었는데 이야기를 좀 쭉 풀어봤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죠. 오늘 다 어제 있었던 일들, 그런 재료들을 소화하면서 차분하게 시장 흐름이 흘러갔습니다. 일본 증시 하락, 중국 증시 상해종합 하락, 한국 증시 급등. 재미있는 시장입니다. 그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일부 좀 부진한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들도 있네요. 그죠? 근데 일단 뭐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중. 지금 하락하는 거는 어제 FOMC 회의 직전에 유럽 증시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 FOMC 회의에 의한 충격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있다. 유럽 증시도 조금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방 베팅의 어떤 자그마한 신호 정도는 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 충분히 할 만한 근거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하고요. 일본 증시 혼조하죠. 아직까지 아직까지 뭐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박스권이다. 위로 올라가도 제한적이고 아래쪽으로도 제한적이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대박을 기대하실 수 있는데, 이거 보면서 말씀드렸죠. 대박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박스권 한가운데 있어서 조금 그렇다. 아직까지 나 모르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FOMC 회의고 뭐 재무부 채권 발행이고 다 나왔는데 나 아직까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옆으로 딱 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우리도 지켜보자고요. 중국 증시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자리이긴 하죠. 근데 중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 빠지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중국 증시가 좀 건전하게 좀 이 자리를 중장기적인 저점으로 갖고 가고 싶으면은 오늘은 반드시 이렇게 좀 올라주는, 오늘은 반드시 상승해주는 걸 좀 보여주는, 오늘은 반드시 상승하는 게 좀 좋을 텐데, 근데 오늘 일단 하락했죠. 물론 뭐 낙폭은 적을지 몰라도 하락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단기 바닥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했다가 다시 이까지 떨어졌다. 별로 일단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의미 있는 지지력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의미 있는 지지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음봉이고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세라면 뭐가 나왔을까요? 장대 양봉이 등장한다거나 큰 상승 마감을 한다거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모습이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겠죠? 그런 것들이 매수세죠. 그죠? 이거 보고 매수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매수세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사실 중국 증시는 사실 어쩌면 미국 금리 결정을 굉장히 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사실 좀 피해를 많이 받은 게 중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중국이 아시다시피 뭐 각종 뭐 중국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채가 좀 많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금리 정책의 영향을, 미국 금리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각종 부동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중국은 이렇게 경제가 뭐 안 좋다 그러면서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하여튼 어젯밤에 FOMC 회의 내용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았죠.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거 이런 거는 특별히 뭐 이상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어요. 환율 오늘 뭐 특별한 변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위안화인데요. 예, 달러 위안 환율인데 특별한 일 없었다. 그리고 뭐 엔화도 그렇습니다. 엔화도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런 의미 있는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달러 인덱스도 어젯밤에, 그죠? 뭐 어젯밤에 물론 조금 상승 압력이 강했지만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이렇게 움직임들을 보면은 딱히 뭐 어떻게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보인 데는 일단 뭐 잘 없긴 합니다. 그 와중에 미국 증시는 이제 조금 하락해 볼까 이렇게 좀 폼을 잡는 듯한 모습이고, 그 와중에 한국 증시는 오늘 나 앞으로 오르겠어라고 하면서 좀 어떤 의미 있는 신호를 좀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네, 굉장히 헷갈려. 어떻게 되려나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위험 관리나 해가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하락을 하려고 하락하려는 작은 냄새를 풍기긴 했는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다 더 올라가겠어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의지를 오늘 확 보인 겁니다.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많이 나왔죠. 코스피 더 올라가겠다라는 명백한 신호예요. 다만 이제 그죠? 아직까지도 뭐 애플 실적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이 조금 남았고, 그리고 뭐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일단은 뭐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좀 지켜는 보긴 보는데, 이 한국 증시는 지금 분명히 저건 더 오르려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일 하락했던 거 이런 거 다 되돌렸고 다시 또 중요한 어떤 붕괴시켰던 지지선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 등장한 거죠. 이런 모습이면 사실상 오늘의 상승이 속임수만 아니라면 지난번 하락 완전히 극복하는 그런 양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하방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늘 좀 이제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뭐 저는 뭐 이걸 보면서 뭐 지금 당장 움직일 생각은 없고, 저는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 움직일 거긴 하는데, 하여튼 오늘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는, 네, 특히 코스피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는 이거는 분명히 일단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약간 언더슈팅 이후에 뭐 어떤 투매를 만들어내면서 단기바닥 만드는 그런 그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양봉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많이 약하긴 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한동안 많이 빠졌던 자리에서, 또 그리고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고 급락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급락했다가 양봉을 달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단기바닥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의미 있는 단기바닥 자리는 이 자리였어요. 1250 부근이었습니다. 이 1월 26일 날 급등했던 장대 양봉의 시가 정도 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물론 이게 어떤 정직한 어떤 바닥을 만드는 그런 패턴은 아닐 수 있지만 1250 부근에서 들썩들썩 하면서 바닥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뭐 조금 더 싸움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지금 충분히 어떤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막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어내고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확인을 더 해봐야 되지만 충분히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풋옵션도 드디어 죽었고, 풋옵션 이 정도면 좀 많이 죽인 것 같아요. 설마 또 이걸 되돌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늘의 상승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고, 다시 급등 폭등 랠리를 재차 이어나가려고 지금 콜옵션이 또 폼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콜옵션들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여기서 어떤 변동성을 줄이면서 나름 에너지를 또 모았단 말이죠. 여기서 죽었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살아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 뭐다? 콜옵션도 폭등,
다시 폭등 랠리 시작될 수 있다. 콜이 여기서 다시 폭등한다. 지수 대급등.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애플 실적도 있고, 뭐 미국 증시가 뭐 이제서야 꺾이려는 것도 있고, 뭐 그런저런 점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이 코스피를 좀 많이 사긴 샀는데요. 뭐 현물 수급 1조 원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럭저럭 제 생각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뭐 통상적으로 선물을 1조 원 이상으로 많이 샀다. 그러면은 뭐 그 자리가 어떤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 뭐 선물 대량 매도, 혹은 뭐 옵션 선물, 아니면 뭐 옵션의 뭐 대량 매수 매도 이런 거는 좀 어떤 변곡에 힌트를 주는 그런 수급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현물지수 이렇게 많이 사는 거는 정말 시장이 강해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히 수급적으로 뭐 특별한 이상한 점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대놓고 건전했어요. 오늘 시장은요. 저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왜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는데 왜 하필 오늘 한국 증시는 오를까? 미국 증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저도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요. 일단 현상이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도 그래서 오늘 뭐 바닥 다지는 그런 모습들 좀 등장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근데 아직까지 혼조한 그런 구간. 하이닉스는 약세. 하여튼 주식 종목들은 좀 대형주들은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 다른 종목들이 뭐 굉장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았나 보네요. 667 종목이 오른 거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 환율은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 계속해서 방향성 잘 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조금씩 매도 우세, 그죠? 워낙 강세가 조금씩 나타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계속해서 하락할 때마다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죠? 환율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는다고요. 이거 아직도 워낙 강세 압력, 하락 압력이 강하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직까지 시장은 좋습니다. 이게 왜 이리 좋은 건지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뭐 일단 상승 출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빠졌죠.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아무리 어떤 좀 의미 있는 신호가 뭐 등장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젯밤에 의미 있는 신호가 등장했다라고 제가 아침에 말씀은 드렸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추세는 굉장히 강했죠, 그죠? 기존 추세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가 어젯밤에 급락했던 미국 증시의 급락은 이 부분은 일단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다. 상승 중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가 다시 재차 상승 시도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는 거래량 증가되는 어떤 장대 음봉, 어떤 큰 매도 신호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상승을 본다면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충분히 한 번쯤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은 뭐 드렸죠. 일단 그런 생각으로 지켜볼 생각이에요.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대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당장 오늘 밤에 뭘 하겠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봐가면서 할 생각이에요. 봐가면서. 아래쪽으로 일단은 미국 증시를 베팅할 생각은 있는데 봐가면서 할 예정이고, 오늘 밤에 할지 뭐 내일 밤에 할지 뭐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다가 좀 지켜보다가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그 아이디어는 일단 어젯밤에 가져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마감을 보고 그 생각은 가진 거예요. 나 앞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지. 지금까지는 신고가 랠리라 갖고 잘 모르겠었는데 완전 중립으로 일단 맞섰는데, 일단 보자. 어떤 매도 신호가 어떤 하락 전환의 작은 신호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반등시 매도 전략 해봐야겠다.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한 겁니다. 구체적인 타이밍은 좀 봐가면서 고민할 예정이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도 그래요. 금리도 일단은 분명히 금리가 더 떨어지겠다라는 신호가 등장한 건데, 장기금리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더 떨어지겠다는 신호가 등장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신호가 아직 굳어진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금리 베팅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가 더 떨어진다라고 베팅하는 게 지금은 어떤 정석적인 그런 대응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더 떨어진다라고 베팅하는 게, 왜냐하면 어제 봉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금리는 일단 더 떨어진다 라고 보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제 금리에도 어떤 신호가 등장을 하긴 한 건데, 금리가 더 떨어지겠다는 신호가 등장하긴 한 건데 얘가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루 이틀 내에 되돌리거나 혹은 뭐 몇 거래일 동안 못 가면은
여기서 또 다시 반대쪽으로 확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금리는 오늘 밤에 아마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조금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모든 것은 미정이다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